이번엔 ETF 플러스 시간입니다. 이번에도 뉴욕으로 연결해 ETF 시장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도움 말씀에 한동훈 글로벌엑스 이사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글로벌엑스에서 아시아를 담당하는 한동훈입니다. 네, 오늘은 오랜만에 암호화폐 쪽 섹터 살펴보겠습니다. 최근 들어 비트코인도 그렇고요. 이더리움도 이 상승세가 심상치 않습니다. 성과가 굉장히 좋게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코인마켓캡에 따르면은 최근 비트코인이 3만 불을 돌파를 하였고요. 그리고 이더리움도 2,100불을 돌파하면서 올해 최고치를 기록했었죠. 지금 약간 조금 언더를 하고 있지만요. 올해 비트코인의 성과는 77%, 그리고 이더리움 같은 경우도 73%를 상승한 것을 포함해서 그 외 탑 10에 들어가는 많은 종목들이 달러와 페그된 스테이블 코인을 제외한다면은 거의 30%에서 많게는 150% 가까이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이 상승률은 나스닥 100 ETF인 QQQ가 올해 19% 상승한 것에 비하면 엄청나게 큰 상승세를 보이고 있죠. 네, 지금 보면은 올해 이렇게 성과가 유난히 좋은 이유 해석해 볼 수 있는 여지가 많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일단 첫 번째 이유는 기존의 성장주 주식과 흐름이 성격이 비슷해졌다라는 것을 저희가 조금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올해 성과가 아주 좋은 것처럼 보이지만 작년 한 해 동안만 보면 상당히 좀 암울했던 침체기였죠. 작년에는 비트코인이 4만 불까지 이렇게 돌파를 했다가 2만 불 밑으로 하락하는 등 거의 마이너스 60% 가까운 성과를 기록했습니다. 작년 성장주 같은 경우도 성과가 좋지 않았다가 올해 반등을 했던 것과 이제 이유가 같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과거에는 주식시장과 암호화폐 시장 간에 소위 벽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암호화폐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는 암호화폐의 그 인베스터들한테 꼭 결국 얘기하는 거는 기존 주식시장과는 조금 다르기 때문에 분산 투자, 대안 투자로서 보통 얘기를 했었지만 그래서 아예 다른 시장으로 분류했었죠. 불과 5년 전만 하더라도 암호화폐 투자 같은 경우는 소수의 일반 투자자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최근에 몇 년 동안은 기관 자금들이 많이 유입이 되었죠. 그리고 기관 투자들이 암호화폐, 블록체인 영역에 투자가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코인베이스 같은 경우는 2020년도에 기관 투자자들의 거래량이 개인 투자자의 거래량을 뛰어넘었습니다. 그리고 2022년도 한 해 동안에 거래 자금이 그 기관 투자들의 자금이 875조 원이고요. 개인 거래량은 220조 원으로 거의 4배 가까이 기관 투자들의 거래량이 큽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현재 미국에서는 블록체인 이 기술 및 암호화폐 관련 종목에 투자하는 블록체인 주식형 ETF를 포함하여서 비트코인 선물, 이더리움 선물 등도 있고요. 이미 미국의 대형 은행들은 SMA라고 하는 자문 1위명 계좌를 통해서 암호화폐 투자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시면은 기관 투자자 같은 경우가 암호화폐에만 투자하는 것이 아니겠죠. 자산 배분 차원에서 주식, 채권, 원자재 등등에 투자를 하면서 새로운 대체 투자 영역으로 암호화폐에 투자를 했을 겁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경제 지표라든지 기존의 매크로 환경이 이런 자산 배분했던 투자자들한테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다는 거죠. 특히 암호화폐 같은 경우는 위험 자산이 최고점에 있기 때문에 변동성도 크고 24시간 움직이다 보니까 시장의 변화에 가장 빠르게 반응을 합니다. 지금까지는 저희가 외환 시장 하면은 보통 24시간 시장이 움직이기 때문에 이러한 매크로 시장의 미세한 변화에도 반응을 보였다면은 암호화폐도 비슷한 지금 그러한 민감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현재 암호화폐의 경우 상승세의 가장 큰 이유는 결국 저희가 잘 알고 있는 매크로 환경 변화가 이유인 것 같습니다. 다만 암호화폐 시장 같은 경우는 가장 중요한 것이 유동성인 것 같습니다. 유동성 장세에 가장 크게 영향을 받는 것이 암호화폐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금리 인상, 인하라든지 시장 자금에 얼마나 많이 도는지 그거에 대한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미국의 금리 인상 기조 변화가 암호화폐에 앞으로도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또한 이거와 별개로 암호화폐들 자체적으로 기술 개발이 진보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작년 9월 달에 머지 업그레이드를 포함해서 최근에 샤펠러 업그레이드를 통해서 이더리움의 생태계가 더욱더 성장을 하고 있다는 점도 호재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다만 암호화폐 시장을 둘러싼 이 규제 리스크도 여전한 상황입니다. 미국 SEC도 그렇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네, 현재 미국 SEC의 암호화폐에 대한 시선이 곱지 않죠. 특히 얼마 전에 있었던 뭐 FTX 파산 사태라든지 테라 사태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은 결국 암호화폐에 대한 규제가 적극적으로 더욱더 강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한 달러의 가치를 대변하는 스테이블 코인에 대해서도 미국 금융당국에서는 여전히 이것을 법정 통화로 인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조심스러운 상황이죠. 그러한 가운데 비트코인 선물이 2017년도 말에 출시가 되었고요. 이때만 하더라도 상당히 좀 기대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비트코인 선물에 투자하는 ETF도 2021년도에 나왔었지만 아직도 비트코인 현물에 투자하는 ETF는 여전히 몇 년째 SEC가 승인을 내주지 않고 표류 중에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만큼 조금 신중한 태도를 갖고 있다는 것이죠. 따라서 좀 더 나아가서 암호화폐가 향후에 기존의 화폐를 대체할 수 있느냐에 대한 그러한 의문점이 질문들이 많은데 아직은 넘어야 할 산들이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분명한 거는 암호화폐가 이제는 새로운 자산으로 자리를 좀 잡은 것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얘기를 듣다 보니까 암호화폐에 대한 시각도 이제는 조금 다르게 가져가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 만큼 관련 ETF 소개도 부탁드립니다. 네, 일단 암호화폐를 직접 암호화폐 거래소에서 살 수는 있죠. 하지만 ETF로 만약에 사게 된다면은 기존의 투자자분들이 관리하시는 그런 뭐 주식 채권 이런 계좌에 같이 관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편하게 유용하게 활용을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ETF에 대해서 총 세 가지 종류를 얘기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비토라고 하는 비트코인 선물에 투자하는 ETF입니다. 비트코인 선물에 투자하기 때문에 비트코인 가격에 가장 연동을 잘 하고 있고요. 다만 미국의 상품선물거래위원회 규제를 받기 때문에 24시간 거래가 되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증권 선물처럼 개장 폐장 시간이 있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두 번째는 이제 블럭이라는 ETF입니다. 이 ETF는 블록체인 암호화폐 관련된 기업에 투자하는 주식형 ETF인데요. 특이점은 이제 그 인덱스가 아니라 액티브하게 펀드 매니저가 종목을 샀다 팔았다 하는 그런 액티브한 영역을 따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매니저의 역량에 따라서 종목의 그 ETF의 성과가 나뉘겠죠. 세 번째로는 BKCH라고 하는 블록체인 암호화폐 관련 기업에 투자하는 주식형 ETF인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블록과 비슷하지만 이 BKCH 같은 경우는 중소형주에 위주로 투자하는 것이 특징이고요. 지수를 추종하는 방식입니다. 올해 성과를 보게 되면 BKCH의 성과가 102%를 기록을 했고요. 비토는 비트코인과 시차 발생이 좀 발생을 했겠지만 비트코인과 가격이 가장 유사하게 움직인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다음 보수가 0.95%로 가장 비싸고요. 블럭 같은 경우는 BKCH와 비토 사이에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 글로벌 X 한동훈이었습니다.